유형 5. 글을 읽고 답하는 문제 2. 유형 5. 글을 읽고 답하는 문제 2. 학습 전략 1. 지문을 자세히 읽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글의 내용과 다른 것, 같은 것을 찾을 때는 글의 정보와 선택지의 문장을 비교해 가면서 푸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으로는 출국 만기 보험, 귀국 비용 보험, 상해 보험, 임금 체불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귀국 비용 보험은 근로자가 귀국 시 항공비 충당에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제1군 중국, 필리핀, 베트남은 40만 원, 제2군 몽골은 50만 원, 제3군 스리랑카는 6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귀국 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으로는 출국 만기 보험, 귀국 비용 보험, 상해 보험, 임금 체불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귀국 비용 보험은 근로자가 귀국 시 항공비 충당에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제1군 중국, 필리핀, 베트남은 40만 원, 제2군 몽골은 50만 원, 제3군 스리랑카는 6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귀국 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1. 상해 보험 2. 귀국 비용 보험 3. 출국 만기 보험 4. 임금 체불 보증 보험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1. 상해 보험 2. 귀국 비용 보험 3. 출국 만기 보험 4. 임금 체불 보증 보험 다음 중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1. 귀국 비용 보험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귀국 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귀국 비용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 국가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4. 귀국 비용 보험은 근로자가 귀국할 때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비용에 대비한 것입니다. 다음 중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1. 귀국 비용 보험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귀국 비용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 국가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4. 귀국 비용 보험은 근로자가 귀국할 때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비용에 대비한 것입니다. 다음 중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1. 귀국 비용 보험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귀국 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귀국 비용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 국가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4. 귀국 비용 보험은 근로자가 귀국할 때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비용에 대비한 것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어른들께 세배를 합니다. 세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께 절을 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세뱃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설날에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친구의 부모님께 세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서 떡국을 먹고 윷놀이라는 한국의 전통 놀이도 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어른들께 세배를 합니다. 세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께 절을 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세뱃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설날에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친구의 부모님께 세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서 떡국을 먹고 윷놀이라는 한국의 전통 놀이도 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위로 2. 걱정 3. 꾸중 4. 덕담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위로 2. 걱정 3. 꾸중 4. 덕담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나는 지난 설날을 혼자 보냈습니다. 2. 설날에 특별히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3. 나는 설날에 친구의 부모님께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4. 나는 세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나는 지난 설날을 혼자 보냈습니다. 2. 설날에 특별히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3. 나는 설날에 친구의 부모님께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4. 나는 세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1. 건전한 직장 문화 2. 성희롱 발생 이유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성희롱 판단 기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1.
건전한 직장 문화. 2. 성희롱 발생 이유.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성희롱 판단 기준.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1.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2.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합니다. 3. 직장 동료에게 성적인 행동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입니다. 4. 여자가 남자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불쾌감을 준 것은 성희롱이 아닙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김치는 무나 배추 등의 야채를 소금에 절인 후에 양념을 해서 만듭니다. 김치를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때는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 한국에 고추가 들어온 다음에 김치에 고춧가루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지방에 따라 맛도 다르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보통 많이 먹는 김치는 배추김치, 깍두기, 물김치, 동치미 등입니다. 그리고 김치는 찌개, 만두, 김밥 등 여러 음식의 재료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김치는 무나 배추 등의 야채를 소금에 절인 후에 양념을 해서 만듭니다. 김치를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때는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 한국에 고추가 들어온 다음에 김치에 고춧가루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지방에 따라 맛도 다르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보통 많이 먹는 김치는 배추김치, 깍두기, 물김치, 동치미 등입니다. 그리고 김치는 찌개, 만두, 김밥 등 여러 음식의 재료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1. 한국의 김치. 2. 김치의 맛. 3. 김치의 재료. 4. 김치의 종류.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1. 한국의 김치. 2. 김치의 맛. 3. 김치의 재료. 4. 김치의 종류. 김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지역에 따라 맛과 종류가 다릅니다. 2. 찌개, 만두, 김밥에도 넣어서 먹습니다. 3.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고춧가루를 사용했습니다. 4. 무나 배추 등을 소금에 절인 후 양념을 해서 만듭니다. 김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지역에 따라 맛과 종류가 다릅니다. 2. 찌개, 만두, 김밥에도 넣어서 먹습니다. 3.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고춧가루를 사용했습니다. 4. 무나 배추 등을 소금에 절인 후 양념을 해서 만듭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볼 수 있는 것이 노약자석입니다. 하지만 이 좌석의 원래 이름은 교통약자석이라고 합니다.
노약자석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만 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아이를 아는 어머니, 환자 등 교통약자들이 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리가 비어서 앉더라도 이런 사람을 보면 자리를 기억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볼 수 있는 것이 노약자석입니다. 하지만 이 좌석의 원래 이름은 교통약자석이라고 합니다. 노약자석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만 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아이를 아는 어머니, 환자 등 교통약자들이 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리가 비어서 앉더라도 이런 사람을 보면 자리를 기억됩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찾아야. 2. 조심해야. 3. 양보해야. 4. 잃어버려야.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찾아야. 2. 조심해야. 3. 양보해야. 4. 잃어버려야.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 한국은 지하철에만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2. 노약자석은 노인만 앉을 수 있습니다. 3. 아픈 사람은 노약자석에 앉으면 안 됩니다. 4. 노인, 장애인, 임산부, 환자를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 한국은 지하철에만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2. 노약자석은 노인만 앉을 수 있습니다. 3. 아픈 사람은 노약자석에 앉으면 안 됩니다. 4. 노인, 장애인, 임산부, 환자를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직장 안에서는 사람들을 부를 때 직책에 님을 붙여서 부릅니다.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주임님, 반장님. 그렇지만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기역을을 부르거나 비슷한 직급의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이름에 씨를 붙이면 됩니다. 씨를 붙일 때는 성을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직장 밖에서는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에게 형, 누나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여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직장 안에서는 사람들을 부를 때 직책에 님을 붙여서 부릅니다.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주임님, 반장님. 그렇지만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기역을을 부르거나 비슷한 직급의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이름에 씨를 붙이면 됩니다. 씨를 붙일 때는 성을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직장 밖에서는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에게 형, 누나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여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동료. 2. 상사. 3. 이웃. 4. 친구.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동료. 2. 상사. 3. 이웃. 4.
4. 친구.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직장에서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됩니다. 2. 모든 사람에게 씨를 붙여서 불러도 됩니다. 3. 퇴근 후에는 친한 주임님을 형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4. 비슷한 직급일 때는 회사에서 형, 누나와 같은 호칭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직장에서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됩니다. 2. 모든 사람에게 씨를 붙여서 불러도 됩니다. 3. 퇴근 후에는 친한 주임님을 형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4. 비슷한 직급일 때는 회사에서 형, 누나와 같은 호칭을 사용해도 됩니다.